천하를 바꾼 두 남자 항구와 유방 초안지 완전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항구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디어 꺼내보려고 해요. 삼국지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요, 삼국지보다 훨씬 앞에 그 삼국지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초안지입니다. 천하를 두고 두 남자가 싸웠어요. 항구와 유방. 한 명은 전쟁의 신, 혼자서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영웅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동네 한량이었어요. 술이나 퍼마시고 허풍이나 치는 평범한 아저씨. 근데 결국 천하를 가진 건 그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초안지 전체를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앉아서 편하게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일장 진나라 무너지다.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기원전 200년대 말 진나라가 막 천하를 통일한 시대에서 시작돼요. 진시황, 다들 아시죠?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황제.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백성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옥이었어요. 만리장성 공사에 수십만 명이 동원됐고요. 아방궁 짓느라 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어요. 군역도 있어서 아들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남은 가족들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살다가 진시황이 죽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호해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무능해요. 환관조고라는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는 완전히 썩어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농민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두 사람이 외친 말이 유명한데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왕이나 장군이나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 나설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이 외침이 불꽃이 됐어요. 전국에서 반란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두 남자가 등장해요. 강동에서는 항구가, 패현에서는 유방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장 두 남자의 탄생, 항구 태어난 영웅. 먼저 항구 얘기부터 할게요. 항구는 초나라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집안 자체가 전통 있는 장군 가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체격이 엄청났다고 해요. 힘은 산을 들어올릴 것 같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을 것 같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항구는 어릴 때 공부를 다 때려치웠어요. 삼촌 항량이 너 글 좀 배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항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글은 이름이나 쓸 줄 알면 되고 칼은 한 명만 이기는 거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저는 만 명을 이기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병법을 배웠는데 이것도 대충 읽고 던져버렸대요. 대강의 뜻만 알면 됐나 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항구의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깊이 파고드는 학습을 안 한 거거든요. 전쟁에서는 천재였지만 전쟁 이후의 정치는 너무 몰랐어요. 유방 동네 건달의 반전. 자, 이제 유방이에요. 항구랑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유방은 패현이라는 곳의 평민 출신이에요. 귀족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공무원 시험 대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외상술을 즐겼대요. 주인 아주머니가 외상장부에 유방 이름 올리는 걸 진료했을 정도로. 아,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유방이 한 번은 함양에 부역하러 갔다가 진시황이 행차하는 걸 봤어요. 이 황제의 거대한 행렬을 보면서 유방이 한 말이 아, 저게 사내 대장부가 사는 거지 였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야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유방의 진짜 능력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훗날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나서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이겼을 것 같아? 신하들이 대답을 하자 유방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구처럼 직접 싸울 능력이 없어. 전략을 짜는 것도 장량만 못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건 한심만 못해. 그런데 나는 이 세 사람을 쓸 줄 알았어. 항구는 범증 한 명도 못 썼고. 이게 유방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 3장 거록대전 항구 전설이 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부터 시작할게요. 기원전 207년 거록대전. 진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어요. 천하를 통일한 나라잖아요. 이 진나라의 주력군 40만이 거록이라는 곳에 집결해요. 반란군 연합은 포위된 조나라를 구원하러 군사를 보내야 하는데 다들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항구가 나서요. 항구는 군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요.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배를 전부 가라앉혀 버립니다. 강을 건너온 배를 다 침몰시킨 거예요. 돌아갈 길을 없애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소티랑 취사도구도 전부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사흘치 식량만 챙겼어요. 사흘 안에 이기지 못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이기고 밥 먹자, 아니면 여기서 죽자. 이게 파부침주포 후 진취이에요. 솥 깨고 배 가라앉힌다는 말인데 결사적으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병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물러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항구가 직접 선봉에 섰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초나라 병사 1명이 진나라 병사 10명을 상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9번의 격전 끝에 진나라 군대가 무너집니다. 이 전투 이후로 항구는 모든 제후들이 인정하는 최강자가 돼요. 제후들이 항구를 만나러 왔을 때 다들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왔대요. 감히 고개도 못 들었다고. 그게 항구의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항구는 이 위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천하를 얻는 건 전쟁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장 홍문현, 역사가 갈린 술자리. 자, 이제 진나라가 거의 무너지는 시점이에요. 그때 누군가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먼저 함양,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땅의 왕이 된다. 그런데 항구가 거록에서 싸우는 동안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가 버려요. 항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유방이 빠른 길로 돌아서 수도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항구 진영에서 당장 유방을 죽이자는 얘기가 나와요. 항구 밑에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방을 지금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가 바로 홍문현이에요. 홍문이라는 곳에서 연회를 연 거예요. 겉으로는 식사 자리지만 사실은 유방을 제거하려는 자리였어요. 유방 입장에서는 안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죽을 것 같고 안 가면 반란으로 찍히고 결국 유방은 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항구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자기가 감히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모두 오해라고. 항구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범증은 옆에서 눈짓으로 지금 죽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항구는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결국 범증이 항장이라는 장수한테 건물을 추면서 유방을 찌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유방 쪽에 항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방을 살리려고 건무상대가 되어서 계속 막아요. 결국 유방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빠져나와서 도망쳐요. 선물도 두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이 홍문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순간이 초안전쟁의 분기점이에요. 항구가 여기서 유방을 죽였다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항구는 그 결단을 못 내렸어요. 감정과 자존심이 전략을 이긴 거죠. 오장 한신 천재가 등장하다. 가랑이 밑을 기어간 남자.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나와요. 한신입니다. 한신은 초안전쟁을 유방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게 한 전략의 천재예요. 근데 한신의 젊었을 때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 같아요. 젊은 시절 한신은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강가에서 낚시를 해서 밥을 먹었고 심지어 어떤 할머니가 자기 밥을 나눠줘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가 과하지욕이에요. 가랑이 밑에 굴욕. 시장에서 어떤 건달이 한신을 막아서요. 이봐, 네가 칼을 차고 다니는데 진짜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찔러봐. 못하겠으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 한신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어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가랑이 밑을 그냥 기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겁쟁이라고, 용기도 없다고. 근데 한신은 달랐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건달 한 명 죽이고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이유가 없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굴욕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아가 알아본 천재.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한신이 나중에 항구 밑에서 창지기로 있다가 유방 진영으로 넘어와요. 처음에는 유방도 한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평범한 병사처럼 대했죠. 근데 유방의 책사 소아가 한신을 만나보고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한신이 대우를 못 받으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소아가 밤새 말을 달려서 한신을 쫓아가요. 이게 소아가 달 밝은 밤에 한신을 쫓아갔다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소아가 한신을 데려와서 유방에게 말해요. 이 사람을 대장군으로 써야 한다. 유방이 반신반의하면서도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해요. 암도진창 기만의 전술. 한신이 세운 전략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암도진창이에요. 유방이 항구에게 밀려서 파촉 지역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한신이 전략을 짜요. 겉으로는 잔도, 그러니까 산속의 좁은 길을 수리하는 척하는 거예요. 항구 쪽에서 보면 아, 저쪽에서 그 길로 징역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중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구 진영은 완전히 허를 찔렸어요. 대비도 못하고 방어선도 구축 못하고 한신의 군대는 순식간에 중원을 장악해 나가요. 이때부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장 장량의 지혜. 자, 한신 얘기를 했으니까 장량 얘기도 해야죠. 유방 옆에는 3명의 핵심 참모가 있었는데 한신이 군사를 맡았고 소아가 내정을 맡았고 장량이 전략을 맡았어요. 이 3명이 유방의 삼걸, 새 보물이에요. 장량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젊은 시절 이야기예요. 어느 날 다리 위를 걷다가 노인을 만나요.
그 노인이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장량한테 가서 주워와라고 해요. 장량이 황당했지만 꾹 참고 가서 주워왔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신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장량이 또 꾹 참고 신겨드렸어요. 노인이 씩 웃으면서 넌 가르칠 만하다고 하고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해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노인이 장량에게 병법서를 전수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화가 의미하는 건 장량이 자존심보다 인내를, 당위 감정보다 장기 안목을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량은 유방 옆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했어요. 유방이 함양에 들어갔을 때 궁궐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잖아요. 그 창고에 보물이 넘쳐나고 유방이 거기서 눈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량이 말려요. 지금 이걸 다 가져가면 민심을 잃어요. 유방이 결국 창고 봉인하고 궁궐 약탈도 금지시키고 백성들한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결과 민심을 얻었고 그게 나중에 결정적인 자원이 됩니다. 7장 사면초가 영웅의 끝.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전의 장면입니다. 기원전 202년 해하, 한신이 이끄는 유방의 군대가 항구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항구는 점점 식량도 떨어지고 군사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때 유방 쪽에서 심리전을 써요. 밤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요. 항구 병사들이 고향에서 부르던 그 노래. 병사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사기가 무너져요. 항구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요. 초나라가 이미 한나라에 넘어간 건가? 왜 이렇게 초나라 사람이 많은 거지? 이게 사면초가예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인데 완전한 포위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말해요. 항구가 마지막으로 연인 우희와 술을 나눠요. 항구가 시를 읊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힘은 산을 들만하고 기세는 세상을 덮건만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오추마야 어찌하랴,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할꼬. 그 다음에 항구는 탈출을 시도해요. 남은 800여 기의 병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는데 결국 오강이라는 강가까지 몰려요. 오강의 정장이라는 사람이 항구에게 건너세요. 강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해요. 항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강동의 젊은이 8,000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지금 나 혼자 돌아가면 어떤 얼굴로 그 부모들을 보겠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항구는 31살이었습니다. 천하를 뒤흔든 영웅이 31살에 그렇게 생을 마쳤어요. 8장 유방, 황제가 되다. 항구가 죽고 유방이 중국 역사상 두 번째 통일 왕조인 한나라를 세워요. 황제 칭호를 받고 한나라 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유방은 가장 큰 공신들을 하나씩 처리해요. 한신도 제거되고 팽월도 제거되고, 이게 역사에서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 권력의 냉혹함이에요. 필요할 때는 최고였다가 필요 없어지면 위협이 되는 거죠. 반면 장량은 스스로 물러났어요. 전쟁이 끝나자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며 조용히 떠났어요. 권력의 덧없음을 알고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클로징 오늘의 이야기. 자, 오늘 이렇게 초안지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예요. 항구는 완벽했어요. 힘도, 용기도, 카리스마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황제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방은 그 반대였어요. 출신도 별로고 군사력도 약하고 때론 비겁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유방이 이겼어요. 왜냐면 유방은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줄 알았어요. 항구는 자기가 최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혼자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잘하게 만드는 사람. 천하는 결국 후자의 것이었어요. 천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의 것이다. 초안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